그 아이를 버린 건 그 사람 혼자가 아니에요. 회사 앞에서 처음 보는 중년 여자가 제게 했던 첫 마디였습니다.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. 제 옆에는 전 남편의 숨겨진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. 병원에서 봤던 그 아이. 하지만 오늘은 표정이 달랐습니다. 무언가를 이미 포기해버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.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. 무슨 뜻이죠? 중년 여자는 주변을 한번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.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. 그날 우리는 회사 근처 작은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. 아이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. 물컵만 계속 만지고 있었습니다.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아팠습니다. 저 아이는 어른들 잘못 때문에 너무 빨리 커버린 것 같았습니다. 잠시 뒤 중년 여자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. 저는 그 아이 엄마의 언니예요. 저는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.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. 사실 제 동생은 아직도 그 사람을 못 잊어요.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.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. 전 남편은 도망쳤다고 했습니다. 아이를 버렸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왜 아직도 못 잊는다는 걸까? 여자는 깊게 한숨 쉬더니 말했습니다. 처음부터 다 거짓말이었어요.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무슨 말씀이세요?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. 그리고 오래된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. 잠시 후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. 분명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. 애는 우리가 키울 테니까 넌 조용히 사라져.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. 돈 필요하면 줄게. 제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. 녹음 속 여자 목소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.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몰라요.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. 전 남편이 몰랐다고? 저는 급하게 물었습니다. 잠깐만요. 지금 그 사람은 아이 존재를 몰랐다는 거예요. 여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처음엔 몰랐어요.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.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이야기가 전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. 여자는 말했습니다. 제 동생이 임신 사실을 말하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가 먼저 찾아왔어요. 그리고 헤어지라고 했어요. 아이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 인생 끝난다고.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. 그럼 전 남편은 정말 몰랐던 걸까? 아니면 뒤늦게 알고도 외면한 걸까?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습니다. 그때까지 조용히 있던 아이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. 저 아빠 미워하려고 했어요. 아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. 근데 병원에서 처음 봤을 때 아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. 그리고 겨우 이어 말했습니다.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이었어요.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 역시 병원에서 전 남편 얼굴을 봤을 때 느꼈기 때문입니다. 충격, 혼란, 그리고 무너지는 표정. 그건 연기 같지 않았습니다.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. 계속 그 녹음 파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. 우리 아들 인생 망치지 마. 그 말 하나 때문에 한 아이는 아빠 없이 자랐고, 한 여자는 혼자 무너졌고, 한 남자는 거짓 속에서 살았고, 저는 그런 집안과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.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?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. 전 남편이었습니다. 한참 고민하다 전화를 받았습니다. 왜 전화했어?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.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. 엄마가 오늘 너 찾아갔었냐?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. 왜? 그 사람은 낮게 숨을 내쉬었습니다. 엄마가 지금 사라졌어.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. 무슨 말이야? 집에 안 들어와.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.
본능적으로 불안했습니다. 그때 전화기 너머로 전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그리고 엄마 방에서 유서 같은 게 나왔어.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저는 급하게 전 남편 집으로 향했습니다. 집 안 분위기는 엉망이었습니다. 시아버지는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전 남편은 계속 전화를 돌리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테이블 위에는 짧은 편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. 이제 와서 다 무너지는 꼴 못 보겠다.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.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. 도대체 엄마가 뭘 숨긴 거야? 그때였습니다.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. 모두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. 그리고 들어온 사람을 본 순간 전 남편 얼굴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. 그곳에는 아이 엄마가 서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녀 손에는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. 여자는 떨리는 눈으로 말했습니다. 이제 다 끝내려고 왔어요. 순간 집 안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. 전 남편은 천천히 물었습니다. 그게 뭐야? 여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말했습니다. 당신 어머니가 우리한테 했던 일들 전부 들어있어요. 그리고 봉투 안에서 나온 건 오래된 차용증, 통장 사본, 녹취록, 그리고 DNA 검사서였습니다. 그 순간 전 남편이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 DNA 검사서 날짜는 무려 15년 전이었기 때문입니다. 즉,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아들에게는 평생 숨겼습니다. 전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왜? 하지만 대답해 줄 사람은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요. 그리고 바로 그때 전 남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. 발신인은 경찰서였습니다. 전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몇 초 뒤 그 사람 얼굴이 완전히 새하얗게 질렸습니다. 네, 잠시 후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. 그리고 거의 무너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. 엄마가 병원에 있대.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. 이 집안의 진짜 비밀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걸. 여러분이라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에도 그 가족과 다시 엮이시겠습니까? 아니면 완전히 떠나시겠습니까?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.